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추운 아침입니다. 전국에 겨울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강원도 철원은 자그마치 영하 1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는 정말 추운 출근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출근길보다 더 얼어붙은 건 한반도 정세입니다. 이틀 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그나마 피어오르려던 대화 무드는 다시 움츠러들었죠. 어젯밤 10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여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만 대북 공조를 강화하자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우리 한반도에 따뜻한 봄은 언제쯤이나 오려나요?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한미 정상의 두 번째 통화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1시간여 통화가 있었는데요. 예.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진전된 모습을 보인 건 분명하다. 예.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 핵심 기술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전된 건 맞지만 핵심 기술까지는 확보됐는지는 모르겠다. 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 북한의 ICBM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북한의 기술 수준 평가에 대해서 이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을 통해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중국의 협조를 강력하게 구하면서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서 대북 압박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내자라는 이 기조, 이 전략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통화 있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뭔가요? 강원랜드 재수사 급물살입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도 지난 9월에 강원랜드 내부 직원의 고발을 들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채용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군요. 네,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강원랜드에 재직 중이던 2012년,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역 유력 인사 등의 채용 청탁을 받아서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많이 나왔던 그 제보가 바로 이 최흥집 전 사장 때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장이 드디어 체포가 된 거군요. 구속이 된 거군요. 네, 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박모 씨도 구속이 됐는데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채용 청탁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역 의원을 포함한 50여 명에 대해 줄소환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여러분 재수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작년에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요. 발리 구조작전입니다. 발리 아공 화산이 분할을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 발이 묶여 있었는데 드디어 전세기 타고 귀국길에 올랐어요. 네네. 어젯밤 10시 30분에 우리 국민 179명이 특별기편으로 한번 귀국을 했고요. 예. 네, 오늘 중에 700여 명의 국민이 특별전세기와 전기편 등을 이용해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송작전이 진행 중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특별전세기의 경우에 외교부가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데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고요. 네네. 탑승객들에게 적정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무사히들 돌아오게 돼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오늘 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조추점이 있습니다. 예. 네, 세계 랭킹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중에 31등입니다. 쉽지 않은 본선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만 경우의 수라는 게 있죠. 그렇죠. 비교적 손쉬운 상대들이 같은 조에 배정되길 기도해 봅니다. 행운의 조에 들기를 오늘 마지막 조추첨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환자가 여기 150여 명이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 외상센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자 복지부가 또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 안팎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이 의사만 바라보고 있다. 예, 귀순한 북한 병사가 의식을 회복하던 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아주대병원 권역의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두고 한 얘기인데요. 이 귀순 병사의 치료를 계기로 권역의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현장을 그동안 묵묵히 지켜온 이국종 센터장이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요, 지금 24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 연결을 해보죠. 이국종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순병사가 일반실로 가고 나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셨는가 보다 했는데 여전히 많이 바쁘세요. 다른 환자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사실은 전화통화 잠깐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바쁘신 거죠? 괜찮습니다. 예. 그 의식을 회복한 지 한 사흘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귀순병사. 지금은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됐습니까? 자기 의사 표현도 잘 하고 식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장이 워낙 파열됐었으니까요. 예. 여기 일반 병실 올라오시고 나서는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음을 섭취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죽까지 먹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죽까지 먹을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환자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직접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영화도 보여주시고 음악도 들려주시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얘기 나누세요? 아무래도 환자가 이제 낯선 곳에 갑자기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도 뭐 너무 골치 아픈 얘기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렇죠. 환자분이 이제 TV 보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 그런 얘기들 주로 합니다. 연예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예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복잡한 뉴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예, 저 제일 복잡한 얘기였던 게 이제 그 전임 대통령 정도까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꾸려진 거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몰라요. 예.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뭐 선거제도가 그렇게 정말 있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남한에서 이렇게 좀 비교적 우리의 그 자유로운 그냥 일반적인 생활상을 많이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걸 모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만 아는군요. 예. 그것도 참 흥미로운 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처음 그 환자 상태를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회복이 될 거라,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거는 사실 기대 못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처음 환자 대했을 때 그 의료진으로서. 처음에 일단 뭐 혈압도 전혀 안 잡혔고 그리고 워낙 그 다발성으로 총상을 입었고 그렇죠. 폐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내장기관, 주요 골격 부위가 워낙 심하게 손상됐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혈액형을 파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O형 혈액을 먼저 빨리 수혈을 해줬거든요. 혈액형 파악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때?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혈액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O형 혈액을 줄 정도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몸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칼로 몸을 가르고 들어갈 때는 이제 CT 촬영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야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면서 수술방에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CT도 못 찍고 엑스레이 한 장 달랑 들고 들어갔거든요. 엑스레이 한 장 달랑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생충감염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식사는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기저질환 가지고 있던 것들 때문에 내과적으로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완전히 치료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북한 귀순병사 일단은 죽을 먹을 만큼 회복했습니다만 완전히 완심할 수는 없는 단계. 예, 지금도 만만치 않은 단계. 이국종 교수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중증외상센터. 이게 사실은 뭔지도 잘 몰랐다가 이국종 교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 이런 분들 그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제 주변에 참 많으세요. 초기에 이 교수님께서 여기 뛰어드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었죠.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2002년도에 발령을 받았었는데 예. 사실 그때 다른 병원에 이렇게 한두 분 제가 알고 있던 분들도 이제 금방금방 다 한 1, 2년 만에 그만두시게 됐었고요. 1, 2년을 못 버티실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군요. 그 당시만 해도. 그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그 민간 기관에서는 제가 그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죠. 하여튼 분명한 생각은 이 일이 뭐 저희가 얼마나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했던 걸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해서 최악의 경우엔 제가 사멸하고 나더라도 저희가 했던 이런 진료 기록을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꼼꼼히 기록해서 후학에게 남겨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신 거군요. 화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게 한국에서도 하면 되는구나. 되긴 됐었구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본받을 만한 뭐가 있었다는 게 후세에 남아야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오늘 그냥 떼어 넘기려고 이렇게 그냥 현실하고 타협을 해버리면 사실 못하라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도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은 이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석을 새기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후세에 뭔가 보물을 남기는 기분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는 가세요? 이국정 교수님?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병원에 도울 사람이 부족.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대 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센터 장인 이국종 교수가 그 정도 느낄 정도라면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지난번 석혜균 선장 때를 계기로 해서 정치권에서 지원 많이 해주겠다 약속도 쏟아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특히 중환자실 병동 간호사들은 굉장히 중환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간호사분들 손이 월등히 많이 가는 겁니다. 물론 중환자실 환자분들이 다 손이 많이 가지만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를 고용하는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자꾸 그만두는 건데 정치권에서 그러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들이 다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고 국민 행복권을 우선시한다고 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에 오면은 병원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병원 겉에 있는 대리석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바른 병원들 요즘에 외형이 얼마나 좋습니까? 번들번들한 대리석으로 깔은 바닥 그 바닥 매일 닦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원의 노동자들, 의사들, 의료진들도 저녁에 있는 사람 필요하다. 환자분들도 왜 중증외상 환자들이 노동자 농민 그런 분들이 왜 중증외상으로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생각하는지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녁에 있는 삶 얘기하던데 정말 이곳 병원의 노동자들, 의사들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정말 저녁에 있는 건가 한번 진정성 있게 봐달라 그 말씀 호소하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들한테도요. 이 교수님 개인적인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문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건강 괜찮으세요? 이 교수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냥 지냅니다. 그냥 잘 지냅니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시력이 안 좋으시다. 거의 상실한 상태다. 사실 제 나이쯤 되면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두 군데씩 아픈 거 그냥 참고 지내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참고. 제가 이렇게 뭐 좀 더 남들보다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또 막 썼으니까요. 몸을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쓴 거에 비해서는 훨씬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쓴 거에 비해서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집에는 들어가세요. 그 질문 드렸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은 특히 추운 겨울에는 내가 이거 찬바람 쐬면서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일어나 이런 생각 가끔 들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감정 느끼실 때 없으세요? 힘들 때 없으세요? 감정적으로? 사실 직장에 출근하기 굉장히 싫은 거는
직장인들이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누구도 저한테 강요해서 뭐 누가 저한테 총을 겨누고 이 일을 안 하면 뭐 쏘겠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300명 직원 모두도 다 인사발령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해서 왔더라도 정말 뭐 하루도 못 견디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간호사분들이 사중률이 극도로 심해서 뭐 35%가 막 넘어가고 그러지만 예. 한 데까지 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고 뭐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 그 이번 북한 병사 포함해서 석혜균 선장 이런 분들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환자를 보셨을 텐데 지금도 잊지 못할 환자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전체 사망률이 뭐 1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 세계 외상센터 의사들의 숙명입니다. 사망률 10%에서 15% 정도는 안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겁을 내면 예. 가망이 없는 환자는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정신 가지고 의사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몸에 칼을 대가지고 해체해가면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 저희가 해체하는 순간 피가 품어져 올라오거든요. 예, 예. 다 그 피를 뒤집어 쓰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런 안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외상외과 의사들의 숙명 그리고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의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높은 사망률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 환자분들 중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술하고 밤새 수술하고 그리고 한 2달, 석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버텨가지고 거의 다 좋아졌다. 이제 일반 병실 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해서 약간 마음을 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갑자기 엉뚱한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돌아가시거나 생명을 잃어갈 때 그땐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럴 땐. 그런 환자분 한 분 한 분이 다 남습니다. 머리에.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린다. 라는 그 표현이 어떤 심정일지 이게 와 닿는데요. 이번에도 그러셨죠. 이번에 규순 병사를 살리는 과정도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특히 이번에 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 게 마음고생도 좀 하셨어요. 논란도 좀 겪으셨어요. 그 폭풍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잠잠해지고 돌아볼 때 소회랄까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병원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분도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시고 뭐 이국종 교수 말씀할 것도 없이 당연히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의견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한번 만나서 좀 두 분 허심탄회하게 말씀이라도 나눠볼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의원님께서 평소에 글도 다 굉장히 잘 쓰시고 맞습니다. 정론 직필을 하시는 굉장한 아주 식견을 갖추신 전문가로 제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 의원이 되신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정당은 블루칼라 계층의 분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고 그런 분들의 지지를 지금 안고 유지되고 있는 정당이고 저는 바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막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만나서 이 오해들을 풀고 가면 어떨까. 김종대 의원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뭐 사과하고 이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해군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면서요. 군 관계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분은 이렇게 굉장히 큰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그냥 일반 그냥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그냥 괜히 저 같은 이렇게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시간 뺏기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나 그런 것도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신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국회의원분들이 거의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사실은 바쁜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냥 본연의 업무 잘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찾아오지 저한테 신경 너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여기서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전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을 하시면 되고요.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자. 지금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뭐 우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권역외상센터의 힘든 점들 여러 가지를 토로하셨는데 이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혹시 정치권에서 좀 들어와서 일해달라 이런 러브콜은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의료 시스템 말단에서 실제 그걸 수행하는 말단 조직에 있는 사람이지 전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그저 도와드릴 뿐이지 예. 제가 뭐 주제넘게 감히 나서서 뭐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아마 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국종, 인간 이국종의 꿈? 어떤 꿈 꾸세요?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외상센터를 맡고 있는 한은 예. 글로벌 스탠다드 진료 지침에 맞춰서 정말 벗어나지 않게 예. 운영될 수 있도록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타협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제 손끝에서 이렇게 치료되는 환자분들이 잘못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큰 의료사고 없이 잘 맞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전. 왜 이렇게 시간이 자꾸 안 남았다 그러세요? 아직 젊으신데. 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의사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의사로서의 나의 수명. 노동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체력적인 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저희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한계가 있죠. 예, 저희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체력 잘 챙기시고요. 이국종 교수님. 근데 안 웃으세요? 원래 전혀 안 웃으세요? 뭐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웃으시는 모습 한 번도 못 봤다 이러세요. 사실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름살도 많이 져있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국종 교수 이 꿈꾸시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좀 언젠가 활짝 웃는 웃음소리 시원하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에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응원 보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환자들 최전선에 있는, 생명의 최전선에 있는 그 환자들, 지금 그 사명감으로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끝까지 살려주시는 그 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교수님.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센터장이죠. 이국종 교수였습니다.